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또 소장님 원래 평소에 또 애정 좀 갖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같이 뭐 1시간 반 정도 같이 방송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은 끝까지 출마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완주. 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 당신이 후보해. 단일화 협상 없어. 그냥 너가 다 단일화 해. 여론조사 없어. 너 해. 그러면 이제 중도 보수 우파의 후보가 되면은 네. 이재명 후보랑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고의 국민의힘의 후보는 유승민 후보, 네. 오세훈 후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이미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네. 남은 하나의 카드는 이준석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이 야 그래도 우리 정권 뺏기면 안 되지. 이준석 너무 밉지만 이재명이 되면 우린 다 죽어. 그럼 위기감을 갖고 그냥 이준석한테 몰아주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그 가능성은 너무 낮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협상은 어쨌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협의는 한번 해보겠다 막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누가요?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직진해가지고 네. 끝까지 그냥 완주하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이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 좀 2등 전략. 국민의힘 후보보다 득표를 더 많이 얻는 2등 전략을 삼아가지고 보수파 정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 본인의 위상을 올리는 거 그리고 차차기를 내다보는 거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좋은 로드맵이 아닐까 그 그런 생각이 정도? 들어요. 으로 다툴 때에 이 중도가 어디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커지지. 사실은 이 구도에 있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거의 9% 7% 지지율을 얻잖아요. 3자 구도에서 굉장히 많이 얻는 겁니다. 적어도 2022년 안철수 후보보다 높게 받는 거예요. 당시 안철수 후보는 6%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지율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의 키맨이 의외로 중도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얘기하는 단일화해야 된다. 우리 품으로 들어와야 된다. 언제 뭐 내쫓을 때는 언제고. 사람 바보 만들어갖고 내칠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는 또 다시 같이 가야 된다. 내칠 때 그러면 안 됩니다는 얘기를 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네, 오늘 국민의힘 뜨끔뜨끔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재명 후보는 저랑 한 살 차이인가 저 또래예요. 네네. 네. 이준석 후보는 40이에요. 네네. 본인이 뭔가를 잘못하고 5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내려온다면 45부터 85세까지 40년 동안 욕먹고 살아야 돼요.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하. 인물 심판과 개혁, 새로운 정치, 세대 교체. 이것이 개혁신당이 말하는 당의 정체성으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한편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엔 이준석도 이미 고인물. 아까 그 말씀과 네.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준석이 고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2011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한테 발탁된 건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그렇죠. 입문했고 네. 횟수로 15년 차. 그 과정 여러 당도 거쳤어요.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닐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이제 아까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면 그렇게 예, 되는데 예. 의사는 여러 경험이 쌓여야 수술을 잘해요. 그렇죠. 내가 예. 의과대학 나서 전문의 땄다 그래서 바로 수술 잘하느냐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 물에서 한 5년 10년 정도를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잘하기도 하고 서툴러서 실수한 것도 있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대개 모든 환자들이 30대를 원할까요? 전문의 따면 35이거든요. 네네. 45을 원할까요? 55세를 원할까요? 중간 정도 원할 예, 것 같은데. 45세. 왜냐하면 적당히 경험이 있고 적당히 젊고 55세 노안이 와서 수술이 조금 힘들고 기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55세, 60세한테는 자기 수술 안 맡기거든요. 저런. 내과에서는 맡기지만. 네. 이준석 후보의 정치 경험이 10몇 년 있다. 저는 전문의 따고 한 1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진 아주 유능한 의사 수준에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대선은 양자 구도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3자 구도 아니면 4자 구도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니, 이준석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제일 위험한 거는 이준석으로 단일화돼서 양자 대결하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네.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다. 근데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제가 보기에 국힘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네, 이준석이 되는 거, 이준석으로 단일화는 국힘이 못한다. 절대 안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국민의힘을 말아먹고 나간다니까. 이렇게 빅텐트는 전망을 불가능한데 네. 근데 이준석 후보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여기가 반명을 외치고 나오면은 이 TV 토론에서 상당히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이건 민주당도 대응책을 세워야 돼 지금. 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저 유승민 의원하고 만난 것 같은데. 아, 이준석 후보랑요? 아, 그래요? 만나고 네. 하면서 이제 그쪽에 어떤 이제 또 다른 판짜기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국민의힘하고는 합치진 않겠지만은 네.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에서 자기 교두보는 이 기회에 확실히 만들겠다는. 그럼 의지 국민의힘 갖고. 빼고 나머지와의 어떤 뭐 텐트?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 그걸 반명을 명분으로 내걸면서 그쪽에서 세력을 규합하는 기획은 가능하겠다. 아하. 그랬을 때는 민주당이 이제 이준석 경계령도 발령해야 됩니다. 이건 이준석이 지지율로 압도한다가 아니라
대선의 모양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또 신경 쓸 변수라고는 저는 보는데 네. 오늘 저 여론조사에서도 두 자릿수는 나오더라고요. 네, 이준석 후보가. 예, 3자 대결에서. 면 아직까지 대선이라는 중요한 승부를 포기할 지점은 아니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 여론조사의 가상 대결에서 과반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승부처인 것 같고 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7에서 9%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든 비교적 안정된 본인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게 남은 길은 현재 국면에서 20% 중반대인 지지율을 가상 대결에서 경선 후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30% 40%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 같아서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4강이 압축된 후에 가상 대결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거, 이 지금 구여권이라고 하죠. 구여권 보수 진영이 이런 경우에 수에 있을 때는 솟아날 구멍이 있을지 모르겠다에 부합하는 후보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렇죠. 예. 이게 다 if가 겹쳐졌을 때.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준석 후보 본인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아, 이준석 되게 장점이 많은데 예. 떡잎이야라고 생각할 건지 이번에 키워서 열매를 딸 나무야라고 생각할 건지 예. 그걸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대통령 선거가 현직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분이 꼭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세 명을 꼽으라 그러면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네. 하고 젊은 분인데 지금 나가 있는데 최근에 3자 구도 지지율 조사에서 10% 넘는 조사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 안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라는 거는 적어도 로켓이 1단 로켓으로 대기권 바깥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1단 로켓이 나가고 나면 페어링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15% 넘어가면 페어링 분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0%까지 치솟으면 저는 인공위성이 제궤도에 안착하면 예. 그러면 그 생각해 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게 이준석일지 국민의힘 후보일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도 그 제3당 후보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은 건데 현재 10%인데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도 못하고 계속 우측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야 이거 뭐 이기려면 이 중도 보수층이 오히려 이쪽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오세훈이 뭐 드랍하고 네. 뭐 안철수, 유승민 또 한동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후보가 되지 않으면 그 표 일부가 갈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받을 수 있어요. 헌재에서. 그래서 해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죠. 가능성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되면 보수가 지금 국힘하고 어설프게 탄핵 찬성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하고 손잡는 건 되게 위험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보수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준석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 2017년의 데자뷰인데 그때 기억나세요? 홍준표 시장이 그때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탄핵당하고 국민의당에 안철수가 붙어서 맞아. 그때 예. 2% 차이 났어요. 그리고 24대 21.6인가 요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그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겼잖아요. 자유한국당 해체됐습니다. 해체됐어요. 네, 지금 이 당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졌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날아간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개혁신당한테 잡히잖아요. 이준석한테 잡힌다. 네, 해체됩니다. 그럼 국민의힘 먹힌다. 먹히죠. 정계가 예.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그 해체된다는 게 이준석 후보 꼭 이겨서가 아니야. 유의미한 득표가 나오면 네. 한 5%포인트 차이 좁히잖아요. 국민의힘 해체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준석 변수가 이제 대선에서도 좀 작동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좀 약간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3자 구도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의외로 이제 이준석 의원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뭐 아마 기대하기는 한 그래봤자 한 1, 2%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랬는데 그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이제 그 단일화 이쪽에 후보를 경선 통해 정해놓고도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몰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5% 내외에서 저는 15%에서 2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 공간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탄핵은 찬성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없는 유권자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이 이번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거의 이준석 대표의 동무대가 됐어요. 이 중간지대가. 이게 중간지대가 동무대가 됨으로써 그만큼 상당한 포션을 갖게 됐다. 특히 그 합리적 보수나 중도층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도 이준석
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그 빅텐트, 여기에 뭐 이낙연, 뭐 세미래는 제가 뭐 아직까지 크게 파장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준석 변수, 이준석의 레버리지 변수, 네. 혹은 더 혁신적으로 얘기해서 이준석이 보수의 후보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강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이제 동탄 모델을 갖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텐트 안에 들어가거나 같이 끼어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버텨서 1등을 하겠다. 예. 그때 동탄에서도 처음에 뭐 20%도 안 됐지만 마지막에 40%로 당선됐다. 이제 그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개인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 후보가 5% 10% 가져갔을 때 죽었다 깨도 국민의힘이 대선을 이기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 인정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국민의힘하고 1대1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 모아 넣을 수 있을지 아마 끝까지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금당화랑님 네. 이준석 단일화는 죽음이지. 단일화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지자들이 반대가 큰 것 같아요. 그 길 아니다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말씀이신 예. 것 같고 저도 동의해요. 사실 단일화하는 순간 이준석이 그동안 쌓아온 거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지지자들이 일단 다 흩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는 이제 뭐 맨날 이준석 의원을 뭐 조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지만 어떤 청년 정치 차원에서 어떤 나름대로 지금까지 포지션을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 방에 날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자, 공감합니다. 네. 오케이. 하트 PD? 단일화 떡밥 차단 방법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요? 이랬는데 이건 그냥 계속 그냥 그 만성 질환처럼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해야죠. 저는 단일화하면 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일화의 기본이 뭐냐면요. 단일화를 제가 할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개혁신당이 돈이 어딨어? 니네 군소정당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선거를 완주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 광팔고 빠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제가 왠지 아프리카 BJ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 후원 많이 해주시면은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각 당에서는 이해타산에 따라 두들기고 있는데요. 진짜 지금 제3지대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보면요. 그분들야말로 솔직히 말하면 재정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숟가락만 들고 다니면서 광팔 것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아닙니다. 저희는 진지하게 선거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선거 치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밖에 나가서 선거 컨설팅 업체를 차려도 저희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를 우리 방식대로 치러내는 것에는 자신감이 있다. 걱정 마시고. 하지만 최소한의 후원은 필요하겠죠? 예.